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들 그 색각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 전에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색채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색각이상은 색채 유니버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색채 유니버설은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느껴왔던 기본적인 색채 심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카롭다, 불이면 빨간색은 불을 연상시키지 물을 연상시키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하면 물이나 하늘을 연상시키지 불을 연상시키진 않습니다. 흰색은 밝다는 걸 알고 검정색은 무겁고 어둡다는 걸 압니다. 이런 기본적인 심리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인간이라고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거 더하기 색각 이상이 함께한 게 색채 유니버설이고, 요번에 지금 저희가 같이 얘기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색각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색각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그 인간의 눈은 색채를 느끼는 데 있어서 이 동공하고 망막 홍채라고 그러죠. 아이리스를 통해서 망막에 비치고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서 모든 색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민 색소가 눈동자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망막에 있는 그 추상체와 간상체의 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테 선생님께서 한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그 인간은 80%를 시지각에서 느끼고 그 중에 대다수는 색채를 통해서 느낀다라는 거를 그 괴테께서 색채 공부를 하면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걸 색채할 때마다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눈에 대한 단면도가 나오는데요. 눈은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되어 있지만 크게 눈이 들어와서 안구 앞방이라는 데가 있고 조리개 역할을 하는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홍채가 있고 그 안에 수정체 있죠.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유리체라는 그 젤 같은 게 있고요. 그걸 통해서 중심와라고 하는 데가 이제 한가운데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추상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눈을 보면 이렇게 옆모습이 아니고요. 옆에서 본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오른쪽 눈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신경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온 게 아니라 가운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눈을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수평으로. 그랬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이 간상체라는 거와 추상체가 있습니다. 간상체라는 건 로놉신 그래가지고 이제 R이라는 게 있고 뭐 로놉신 색소 있고 유적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물학적인 구조가 있지만 일단 간상체는 대문자 R로 표시합니다. R. 예. 그리고 밝고 어둡기에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1칸델라 밝기 그러니까 1m 면적의 1칸델라 그러면 촛불 한 개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거부터 촛불을 약 100개까지 피는 요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가 태양빛이나 지금 요즘에 형광등이나 강한 빛을 봐서 그렇지 사실 촛불 한 개를 가지고 1m를 1m에서 비추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정도 밝기보다 어두울 때는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간상체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색은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둡고 밝고 하얗고 뭐 이런 해서 형태 구분을 정도 하거나 명암 정도를 약하게 구분하는 그게 이 간상체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추상체는 완전히 활동을 하려면 100칸델라의 밝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의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명시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불리우는데 여기는 뭐냐면 색각을 봤다가 명암을 봤다가 두 가지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혼동을 느끼는 이제 그거를 박명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다 작동을 했다 안 했다 해서 시각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 반면에 추상체는 SML, S는 뭐냐면 short wavelength, 그러니까 단파장, medium 웨이브랭스, 중파장, 롱 웨이브랭스, 장파장 이래가지고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을 감지하는 LMS, SML 이 세 가지로 이 추상체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체는요 아까 그 눈에서 봤던 중심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중심와의 주변에 주로 분포합니다. 눈의 그 안구에 전체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중심화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가운데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보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색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밝기하고 형태를 주로 느끼죠. 예. 그래서 색을 정확하게 보려면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는요.
이 간상체는 눈 안구 전체의 분포라기 때문에 거의 1억 5천만 개, 억 단위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추상체는 몇백만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느끼는 낮에 활동하는 추상체는 상당히 적은 수가 이 중심화를 중심에서 분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색각 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요 인간의 눈과 디지털 색채 세계 해석은 제가 요거를 LMS 추상체하고 XYZ라고 하는 기본적인 색채 함수하고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요 행렬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GB도 나오고 LAB도 나오고 대문자 Y의 소문자 XY 체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색채 함수의 기본이 되는 XY 체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LMS RGB에 있는 이 추상체에서 나온 그 RGB 값하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색채를 재현할 수 있는 조명에서 만든 RGB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행렬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 RGB도 이렇게 눈 속에 있는 추상체의 RGB의 이 감지하는 그 위치에 따라 같이 연관돼서 개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인간이 눈에 갖고 있는 추상치하고 100%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밝기를 따로 만들질 않고 인공광은 RGB를 섞어서 우리가 눈 속에 있는 그 간상체 역할도 같이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색값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개념이. 예, 요거를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다시 보시면 좀 개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색약하고 색맹을 얘기합니다. 색약은 RGB 세포 중에 어떤 한 개가 양이 적거나 불안한 상태를 가진 거를 색약이라고 하고요. 색맹은 RGB, LMS 세포 중에 완전히 하나가 없는 거를 우리가 색맹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없는 거. 그래서 부를 때도 이제 어떤 생명이냐의 종류에 따라 부를 때 어떤 그 세포가 없느냐에 따라 그 정록이다, 황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RGB가 그렇다면 LMS가 다 없는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간상체 전생명이라고 합니다. 간상체 전생명은 간상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밝기만을 느끼는 거의 박쥐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심해 동굴에 있다든지 그런 생물하고 비슷한 눈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 낮에 이 빛이 강할 때는 활동을 못합니다. 간상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태양빛에서. 그래서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그 마이크로네시아에 핀지랩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생명의 섬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좀 잘못되고 계속해서 또 원래 색각 이상이었던 사람, 색각 이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거 또 이 자연재해로 죽고 남은 사람들이 해필이면 간상체 전생명인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근친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남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섬이라고 불리웁니다. 핀지랩 섬입니다. 그것처럼 간상체 전생명도 있어요. 예, 상당히 적은 숫자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곳에서 그 꼭 드라큘라나 뭐 박쥐처럼 이게 그 비교가 좀 그렇지만 아주 적은 빛만 밤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적죠. 그 외에 오히려 RGB 있죠. LMS가 일부 부족한 색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추상체와 간상체가 이제 활동하고 저기 보면 LMS의 정점에 대한 그게 어느 주파수에서 가장 민감한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S는 420 나노메타. 그 다음에 534 나노메타는 그린, 미디엄. 그러니까 그 미들 웨이브랭스죠. 그 다음에 564 나노메타는 L. 롱 파장, 그러니까 붉은색을 감지하는 세포는 564 나노메타에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포가. 그 다음에 498 나노메타에는 그 주로 말하자면 간상체는 저 498 나노메타의 빛에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모르시면은 제 밑에 질문을 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든지 하면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색각 이상을 이제 대충 들으셨는데, 후천적으로도 추상체가 다치거나 뒤통수에 어떤 그 충격을 받거나 하면 시각적 이상이 오면서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약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또 병이 아주 그 큰 병이 들어갔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게 또 많은 무리하게 약물을 투입하게 되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선천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색각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L 추상체가 이상시는 뭐냐면 그 롱파장, 그러니까 빨간색을 감지하는 그 추상체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봤던 빨주노초, 파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노랑하고 파랑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M 추상체, 그린을 감지하는 게 있어도 L 추상체의 이상처럼 비슷하게 아예 레드하고 레드하고 그쪽 계열이 전부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역시 노랑, 그러니까 약간 연두색을 띠는 거하고 파랑색밖에 안 보이고요. S는 단파장, 그러니까 파랑에 가까운 보라, 뭐 이쪽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는 빨강하고 파랑하고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그린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S 추상체 이상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각각 색각 이상들이 보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 숫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숫자가 보이나요? 예, 이거 숫자가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하고 여러분들 모니터 조건에 따라 이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37입니다. 예, 예, 보이세요? 그리고 49, 56입니다. 오른쪽 끝에 건 56.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저도 한번 볼게요. 각도에 따라 좀 안 보이기도 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투사를 해서 보면 숫자가 보입니다. 색각 이상자들은 잘 안 보이죠. 색각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넘기면서 한천석 박사께서 만든 색각 이상표를 봤을 거예요. 막 깨알같이 점이 찍혀가지고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56이요. 이거는 35요. 이건 48이요. 48이 아니라 18인데 너 잘못 읽었구나. 그럼 막 무서워서 떨고 이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천석 박사께서 그 색각 검사 이상을 만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용해서 잘 써라. 이런 의미로 만드신 겁니다. 예? 이 사람의 특성이 붉은색이 좀 약하구나. 파란색이 약하구나. 이런 거를 봐서 배려를 해주라는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 책에도.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채용할 때 너는 빨간색 못 보니까 너 잘라. 안 돼. 이렇게 이상한 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도와주면 색각 이상자는 조금 색각이 약한 색약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색채 감별사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색채 감별사요? 그렇게 정교한 기술을 갖추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고용하십시오. 남자 중에는 쉽게 말하면 6%에서 8%까지가 색각 이상입니다. 그럼 남자들 6%, 8%는 다 해고를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색각 이상은 일단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자는 전생맹, RGB 세포, LMS 세포가 완전히 하나가 없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자는 색약이 있을 뿐인데 거의 0몇 %에 해당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남자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6%에서 많게는 10%까지 있고요. 우리 동양인처럼 까만 눈동자를 가지지 않은 파란 눈동자가 있는 서양에 가면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 컬러블라인드야. 색약이야. 색각이야. 그래놓고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장애를 주지 마십시오. 한천석 박사의 말씀처럼 특성을 좀 이해해서 조금 도와주면 끝납니다. 색각 이상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동성 색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동성. 이건 뭐냐면 어떤 색표를 보여준 다음에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게끔 해서 이게 숫자가 몇이 보이죠? 몇이 보입니다. 여기 열어주고 이거 길이 보이세요? 그럼 길을 표시해 보세요. 네, 요렇게 길이 생겼네요. 이런 걸 갖다가 가동성 색표라고 그럽니다. 예, 한식 검사 이시하라 검사가 제일 먼저 나왔고 한천석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께 두 번째, 그 다음에 HRR은 요즘에 미국에서 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을 찾아내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색상 배열 검사는 뭐냐면 미국에서 특히 이제 그 엑스라이트에서 옛날 먼셀이 원래 그 연구소고 엑스라이트에서 만든 건데 색상을 쭉 늘어놓고 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색상의 차이를 잘 알고 있나?
그래서 16개를 가지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색맹 검사가 있고요. 백큐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정교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백큐 테스트는 자기의 색채 감별 능력, 그러니까 색상 감별 능력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0개의 색상을 맞추는 겁니다. 중간 채도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통과하기가 힘들고. 단 15개, 저 D-15라고 되어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색상을 아주 크게 배열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게 되면 그는 색각이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컬러 체커도 있고, 백큐 테스트도 있고, D-15, D-15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네. 이런 테스트들은 색상 배열,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갖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가동성은 내가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색상 배열은 내가 능동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랜턴 검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노말로스코프하고 좀 구분이 돼요. 아노말로스코프는 내가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색을 조절하는 겁니다. RGB를 조정해서 A색과 B색을 똑같이 맞추는 테스트입니다. 아노말로스코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RGB를 조정해 갖고 왼쪽 색하고 오른쪽에 있는 색을 똑같이 맞췄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색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고 색상을 정확히 보는지 하는 게 아노말로스코프고요. 랜턴 검사는 색이 RGB 그린, 그러니까 레드하고 그린이 보여지고 위에는 흰색, 밝은 빛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보였을 때 레드하고 그린을 구분을 할 줄 아냐 모르냐니까 아주 극단적인 색맹에 대한 테스트가 랜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색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색맹을 체험할 수 있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색맹으로 돼가지고 사물을 보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 보시러 우리 연구소도 자주 오시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과연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나 안 했나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해놓고 색약자들이 이걸 정상으로 봐줄까? A하고 B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까 모를까 할 때는 이 안경을 쓰고 그 내가 디자인한 물을 보면 아 구분이 된다. 그러면 내가 색채 유니버설하게 디자인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O2A라는 안경이 있는데요. 내가 색각 이상일 때, 색각 이상인 사람이 특히 황청, 밖에 못 보는 색맹 있을 때 이 안경을 이제 붉은색을 띄는데 이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색각 이상자들이 보게 되면은 요걸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강력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붉은색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색각 이상이 되잖아요. 그 RGB LMS의 세포가 없어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느 허위 사이트에서 색약을 치료해드립니다. 색맹을 극복해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안경만 쓰면 시각장애인, 추상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색각 이상 안경만 쓰면 뭐 눈이 떠지게요? 신봉사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색약인 사람, 특히 장파장, L세포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안경이 의학적인 안경이에요. 이게 뭐 다른 거 아무거나 빨간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해진 이렇게 그 공인된 요 색각 이상 보정 안경을 쓰면 그게 이제 빨간색이 보완돼 갖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제 가동성 색표가 위에 3개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 이시아라 테스트도 있고요. 한식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이 HRR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들을 그 가동성 색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고 밑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색채 능력 테스트라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각 이상도 되지만 색각 이상자는 절대 이 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연구소에 유일하게 있으니까 가끔 들리시면 이 테스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스 워드 해놓고 쭉 있는 게 요것도 뭐예요? 그 능력을, 내가 색채 능력을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D-15, D-15개를 가지고 내가 큰 색각 차이를 내면서 내가 진짜 심각한 색각 이상인지 정상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백큐 테스트입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색각 이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색채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랜턴입니다. 거기서 RGB를 잘 구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주 크게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고. 그 왼쪽 아래 색각경은 뭐냐면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RGB 색을 조정해가지고 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샘플 색, 그러니까 반이 잘라져 있어요. 위에 색하고 아래 색을 잘 똑같이 맞추게 되면 내가 색각 이상이 없는 거, 색각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좀 전에 그 안경을 직접 보여드렸던 그 안경들입니다. 자, 함부로 색각 이상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색각 이상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 요 정도만 보완해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요런 원리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색채 혼동성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색채 체계는 색채 혼동성이라는 게 색채를 공부한 역사 한 80년 동안 어느 책에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저런 색각 도구라든지 정교한 테스트 도구를 못 만들었던 거예요. 맨날 그냥 색각 이상이래. 간단하게 보고 제 색 못 보네. 라고 차별만 해왔던 겁니다. 개발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다음 시간 거 색채 혼동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